사냥감 냄새가 나는데. 렌가의 패시브 보이지 않는 포식자입니다. 렌가가 수풀에 있을 때 기본 공격을 하면 적에게 도약을 하는 패시브인데요. 이 패시브 덕분에 렌가는 수풀만 있다면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풀이 없다면 렌가의 기동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즉 장단점이 뚜렷한 패시브입니다. 렌가가 수풀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끝나는 게 아닌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수풀 밖으로 나왔잖아요. 이 잠깐 동안에 기본 공격을 해도 도약을 합니다. 따라서 수풀에서 살짝 나오며 공격을 한다면 도약 거리가 더 길어지게 되겠죠. 추가적으로 렌가에게는 야성이라는 스택이 있는데요. 야성의 스택은 렌가의 체력바 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차오르게 되죠. 야성을 채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렌가가 야성이 없는 상태에서 도약을 하거나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씩 차오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약으로 스택을 채우려 한다면 야성이 0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성이 1개라도 있으면 도약으로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야성이 4개가 모인다면 렌가의 기본 스킬들이 노란색이 되면서 강화가 되는데요. 이 강화된 스킬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포식자에는 버프 효과도 있습니다. 바로 뼈이빨 목걸이인데요. 렌가가 챔피언을 처치할 때마다 공격력이 증가하는 효과입니다. 근데 이게 챔피언 한 명당 한 번씩밖에 적용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챔피언이 이렇게 5명이 있을 때 럭스를 잡는다면 뼈이빨 목걸이 스택이 쌓이면서 공격력이 증가하겠죠? 이때 럭스를 또 잡는다면 뼈이빨 목걸이 스택이 안 쌓입니다. 즉 적팀 5명을 골고루 잡아야지 스택이 쌓인다는 거죠. 5명을 다 잡았다면 공격력이 크게 증가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렌가에게는 이스터에그가 있는데요. 바로 사냥 시작입니다. 우선 적팀에 카직스가 있어야 하고 카직스와 렌가의 레벨이 13레벨 이상이면서 두 챔피언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이벤트인데요. 이렇게 카직스를 잡으면 렌가가 궁극기를 사용했을 때 가만히 있어도 야성이 계속 차오릅니다. 엄청 중요한 효과이죠. 렌가의 Q 스킬 포악함입니다. 렌가가 적에게 내려 찍는 스킬인데요. 두 번의 기본 공격 속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악함을 쓰면 렌가가 적에게 추가 데미지를 입히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이때 공격 속도 버프까지 적용이 되어서 더 빠르게 추가타를 입힐 수가 있다는 거죠. 포악함의 중요한 점은 기본 공격 캔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렌가가 기본 공격을 하고 바로 포악함을 사용한다면 엄청 빠르게 딜링을 할 수 있습니다. 렌가가 야성 4스택을 쌓을 경우 포악함이 강화가 되는데요. 강화된 포악함의 특징은 더 강한 데미지를 입히고 일정 시간 동안 공격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만 공격하고 공격 속도 버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빠르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렌가의 W 스킬 전투의 포효입니다. 렌가가 포효를 하며 주변 적에게 피해를 입히고 2초 동안 입은 피해의 50%를 회복하는 스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럭스에게 스킬에 맞아서 렌가의 체력이 100이 깎였잖아요. 이때 바로 전투의 포효를 사용하면 50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즉 입은 피해량의 절반이 회복된다는 거죠. 근데 2초 전까지 맞은 피해량만 회복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만 늦게 써도 회복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강화된 전투의 포효도 광역 피해를 입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동 속도를 얻으면서 CC기까지 제거를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렌가가 람머스의 도발이나 아리의 매혹을 맞았잖아요. 이때 강화된 전투의 포효를 사용한다면 CC기를 쉽게 풀어버리고 도망칠 수 있다는 거죠. 렌가의 이 스킬 올가미 투척입니다. 렌가가 앞으로 올가미를 던지며 둔화를 시키는 스킬인데요. 강화된 올가미 투척일 경우에는 적을 속박시킵니다. 즉 중요한 CC기 스킬이라고 할 수 있죠. 올가미 투척은 논타겟 스킬이기 때문에 멀리서 던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에게 도약을 해서 가까이 붙은 뒤에 맞추는 게 좋습니다. 렌가의 R 스킬 사냥의 전율입니다. 렌가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며 은신을 하는 스킬인데요. 사냥의 전율의 특징으로는 바로 은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은신이 되는데요. 즉 적들에게 진입을 하기 전에 뒤로 빠져서 사냥의 전율을 미리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 은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동 속도도 빨라지고 적 근처에 가까이만 안 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까이 가면 렌가의 머리 위로 분홍색 느낌표가 뜨는데요. 이러면 적에게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렌가가 궁극기를 사용하면 적의 머리 위에 렌가의 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점 때문에 적에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죠. 은신이 된 상태에서 적을 공격하게 되면 렌가가 도약을 하며 진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렌가의 주변에 수풀이 없어도 사냥의 전율만 있다면 도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렌가의 도약에 맞은 적은 방어력이 감소하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적을 더 쉽게 녹일 수가 있습니다. 렌가의 스킬 빌드는 우선 3렙까지 포악함, 전투의 포효, 올가미 투척을 배우고 이후에는 포악함을 가장 먼저 마스터하고 적에게 CC기와 데미지를 더 넣겠다면 올가미 투척, 안정성을 높인다면 전투의 포효를 두 번째로 마스터를 합니다. 렌가의 스킬 콤보는 가장 기본부터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보이지 않는 포식자, 전투의 포효입니다. 적에게 도약을 하면서 전투의 포효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은 보이지 않는 포식자, 전투의 포효, 올가미 투척입니다. 적에게 도약을 하면서 올가미 투척까지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 콤보는 보이지 않는 포식자, 전투의 포효, 올가미 투척,
포악함입니다. 적에게 도약을 하면서 포악함까지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의 콤보를 사용하면 야성 스택이 4개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제 강화 스킬들까지 사용을 해볼게요. 우선은 강화된 포악함을 사용한 콤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포식자, 전투의 포효, 올가미 투척, 포악함입니다. 적에게 달라붙은 뒤에 콤보를 사용하고 강화된 포악함을 넣는 거죠. 이번엔 포악함을 3번 사용하는 콤보인데요. 우선 야성 4스택을 채웁니다. 그런 다음에 포악함, 보이지 않는 포식자, 전투의 포효, 올가미 투척, 포악함을 사용하는 건데요. 적에게 도약을 하기 전에 강화된 포악함을 미리 사용을 하고 바로 콤보를 사용하며 포악함을 한 번 더 강화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딜교환을 하는 콤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포식자, 올가미 투척, 포악함, 전투의 포효인데요. 이 콤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적에게 진입을 해서 포악함까지 사용을 하잖아요. 이때 바로 전투의 포효를 사용하지 말고 체력이 조금 깎이고 나서 전투의 포효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회복을 이용하는 거죠. 이번에는 적을 속박하는 콤보입니다. 우선 야성 4스택을 채우고 올가미 투척, 보이지 않는 포식자, 올가미 투척, 전투의 포효, 포악함인데요. 적을 속박한 이후에 도약을 하고 강화된 포악함까지 이어가는 콤보이죠. 궁극기까지 사용을 한다면 사냥의 전율, 올가미 투척, 전투의 포효, 포악함인데요. 앞서 알려드린 콤보에서 보이지 않는 포식자 대신에 사냥의 전율을 사용하시면 돼요. 도약을 하면서 콤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올가미 투척, 전멸이 가능합니다. 콤보들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2가지예요. 우선 첫 번째는 포악함을 사용하기 전에 기본 공격부터 해준다면 기본 공격 캔슬을 하면서 딜량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투의 포효 같은 경우는 야성 스택을 쌓는 데에 사용을 할지 아니면 적과 싸우고 체력 회복을 하는 데에 사용을 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즉 전투의 포효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콤보가 달라집니다. 렌가의 추천 아이템은 우선 3일체 빌드입니다. 순간 폭딜이 나오는 빌드인데요. 공격로로 갈 때에는 1코어로 3일체를 구입하고 정글러로 갈 때에는 1코어를 요음으로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양날도끼 빌드입니다. 상대에 탱커가 많을 때 가면 좋은 빌드인데요. 3일체보다 가격도 싸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빌드 완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탱커형 빌드인데요. 상대가 AP라면 2코어로 정령의 형상을 구입하고 만약 AD라면 태양 불꽃 방패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스테락은 정령의 형상과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구입을 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딜링을 올린다면 수호천사, 탱킹력을 올리겠다면 란두인을 추천하는데요. 탱커형 빌드를 갈 때에는 착취론을 드는 게 좋고 전투의 포효 스킬을 맨 처음으로 마스터를 해서 유지력을 올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렌가의 추천론은 우선 감전 빌드입니다. 상대의 물몸 챔피언이 많을 때 가면 좋은데요. 공격로에서 플레이를 할 때에는 진입을 해서 감전을 터뜨리고 나오는 식으로 주도권 잡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기민한 발놀림 빌드입니다. 상대의 짤짤이가 많은데 안정적으로 가고 싶을 때 가면 좋은 빌드인데요. 원거리 챔피언 상대로 강력하게 플레이를 한다면 감전을 들고 안정적으로 간다면 기민한 발놀림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정복자 빌드입니다. 렌가의 지속 딜링을 높여주는 빌드인데요. 상대가 엄청난 폭딜 챔피언이 아니고 탱커일 때 채택을 해준다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착취 빌드입니다. 딜교환이 강력한 챔피언들 상대로는 착취나 기민한 발놀림으로 수비적 운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렌가의 스펠은 정글러로 갈 경우 강타와 전멸을 추천하는데요. 공격로로 갈 경우에는 강타 대신에 점화나 보호막을 고려해볼 수 있고 렌가에게는 도약이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멸 대신에 점화를 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타와 점화를 들어서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죠. 렌가가 상대하기 쉬운 챔피언은 우선 아칼리, 이블린입니다. 아칼리와 이블린에게는 은신이 있는데요. 이 은신이 렌가의 궁극기에 발각이 됩니다. 즉 렌가가 성공권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잭스 자르반인데요. 스킬을 한번 사용하면 일정 시간 동안 평타밖에 못 때리는 챔피언들입니다. 렌가가 전투의 포효로 CC기를 풀고 체력을 회복하며 지속 딜링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야쏘입니다. 몸이 약한 진입형 챔피언인데요. 감전룬을 들고 초반에 치고 빠지며 딜교환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렌가가 상대하기 힘든 챔피언은 우선 가렌, 다리우스, 카밀입니다. 지속 딜링에 강력한 챔피언들인데요. 전투의 포효 스킬로도 마땅히 받아칠 만한 스킬이 없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까다롭죠. 그 다음은 말파이트, 문도박사입니다. 탱커 챔피언들인데요. 초반 라인전에서는 렌가가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지만 게임이 후반으로 흘러갈수록 딜교환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잔나, 룰루, 알리스타입니다. 렌가의 돌진을 카운터 칠 수가 있는 챔피언들인데요. 원거리 딜러 옆에 딱 달라붙어서 렌가를 방해할 수가 있죠. 렌가로 바론 라인에 갈 때 중요한 점은 이 풀숲을 무조건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렌가는 풀숲이 있는 곳에서 싸우는 것과 없는 곳에서 싸우는 게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꼭 풀숲을 들어가서 자리 선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보다 더 먼저 온 트린다미어가 급습을 했네요. 기본 공격을 캔슬해주면서 포악함을 사용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적이 풀숲 바깥쪽으로 나갔잖아요. 이때 평타를 한 대 때려주고 바로 풀숲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도약을 이용하는 거죠. Gave you all the bricks
우선 이렇게 퍼스트 블러드를 따면 라인전은 거의 끝났는데요. 랭가는 상대에 따라서 운영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다리우스, 가렌, 올라프, 50처럼 딜교환에 강력한 챔피언이라면 착취 룬을 들고 버티는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고, 만약에 티모, 케넨같이 원거리 견제가 심한 챔피언들은 감전을 들어서 치고 빠지기를 하거나 재생룬과 기민한 발놀림을 들어서 안정성을 올릴 수가 있죠. 상대가 야스오, 나서스라면 감전을 채택해서 치고 빠지기로 체력을 깎으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고, 말파이트 같은 탱커 상대로는 정복자를 들어서 지속 딜링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니언 쪽으로 빠지면서 딜링을 해줄게요. 지금 다이애나가 갱을 오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핑을 찍으면서 빠졌는데요. 다이애나의 초승달 검기에 맞은 순간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풀스프로 들어가서 딜 교환을 하자. 그래서 풀스프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트린다미어에게 진입을 하며 강화된 전투의 포효로 회복을 하고 다이애나에게 올가미 투척을 사용하며 따라 붙었습니다. 집을 갔다 왔는데요. 풀스프를 이용하며 미니언을 먹었습니다. 트린다미어가 거리를 아예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라인을 빠르게 밀고 로밍을 갔습니다. 우선 궁극기를 사용하며 은신을 해줄게요. 카타리나를 잡고 다이브는 무리인 것 같아서 집을 갔습니다. 라인전에서의 딜교환은 기본적으로 강화된 전투의 포효 콤보를 사용합니다. 계속 회복을 하며 딜교환을 하다가 적의 체력이 깎이면 강화된 포악한 콤보를 사용해서 킬캐치를 하는 거죠. 강화된 올가미 투척은 우리 정글이 갱을 왔을 때 호응 용도로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지금 아래쪽에서 계속 교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카타리나가 전멸로 도망을 갔는데요. 이 풀숲에 제가 들어간다면 보약으로 카타리나를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멸을 사용하며 풀숲에 들어가서 보약으로 잡았습니다. 적팀이 용을 먹고 있는데요. 궁극기로 은신을 해서 이즈리얼을 물어줄게요. 여기서부터는 정글 랭가랑 운영하는 게 거의 비슷하니까 정글 랭가로 넘어갈게요. 우선 적 정글 동선을 알기 위해서 좀 깊숙하게 와딩을 했습니다. 정글 랭가를 할 때에는 이 풀숲에 들어가서 공격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야성 스택이 한 개 쌓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한 개를 쌓으며 시작을 하는 거죠. 정글 랭가를 해보니까 정글링이 정말 빨라요. 지금 칼날부리를 잡았는데 시간이 51초입니다. 정말 빠르죠. 그 다음 블루를 먹고 있는데 역시 정글링이 정말 빠르고 좋았습니다. 저 강타 안 썼는데 강타를 누가 썼어요. 다급하게 핑을 찍었지만 그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두꺼비를 먹고 있는데 현재 바론라인 상대가 다리우스거든요. 다리우스는 생존기도 없고 라인에 계속 밀고 있는 게 보이니까 갱을 갈만합니다. 전멸을 뺐으니까 이득이에요. 이제 5레벨을 찍고 궁극기까지 배웠는데요. 상황을 봐야 돼요. 드래곤 공격로를 보니까 드레이븐이랑 잔나가 체력이 없습니다. 궁극기로 한번 갱을 가줄게요. 지금 잔나가 와딩을 해서 제가 걸렸는데요. 그냥 궁극기를 쓰고 진입을 했습니다. 전멸을 뺐으니까 이득이에요. 그리고 렌즈를 돌리면서 와드를 지어줬습니다. 드래곤 라인으로 한 번 더 가려고 했는데요. 잔나가 와딩을 잘 해놔서 일단 한 번 빠졌습니다. 지금 궁극기를 한 번 써주면서 파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잔나를 먼저 노려서 서포팅을 끊어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진입을 했더니 잔나 회오리에 막혀버렸어요. 그래도 드레이븐을 잡았네요. 지금 궁극기가 또 생겼거든요. 드래곤 라인으로 한번 또 갈게요. 이번엔 다이브를 할 생각입니다. 용까지 챙겨서 스노우볼을 굴리고 다리우스가 미드에서 라인에 막고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궁극기에다가 포화칸까지 사용을 하면 폭딜이 나와요.
우선 다리우스를 잡고 풀숲을 사용해서 피즈에게 진입을 했습니다. 전멸로 풀숲에 들어가서 드레이븐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바론을 먹어주고 궁극기를 사용하며 적을 한 명씩 암살해줄게요. 포탑들을 부수고 적들이 저항을 하길래 빠졌습니다. 넥서스를 부수는 게 힘들어서 바론을 다시 먹고 밀어줄게요. 궁극기를 사용하며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겼네요. 이번 판에는 정글이라서 1코어로 요우물을 구입하고 이동력을 챙겼는데요. 만약에 공격로를 간다면 3일체를 1코어로 앞당기는 것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적을 암살하기 위해서 양날 도끼 대신에 3일체를 구입을 했는데요. 상대에 탱커가 많았다면 양날 도끼를 구입하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마지막 아이템은 몰락한 왕의 검으로 암살 능력을 높였지만 테락을 구입을 해서 안정성을 올려도 좋고, 탱커가 많았다면 필멸자의 운명도 좋았겠죠. 룬은 순간 폭딜을 위해서 감전 룬을 들었습니다. 원승하세요 여러분. 화이팅!